전쟁이 일어났다고? 딸내미들 앉아봐. 우리 요즘 매일매일 신문 읽기 하고 있잖아. 근데 요즘 신문에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야기였어.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너희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너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봐.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과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 미국은 어떤 나라야?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야. 전 세계에서 돈도 가장 많고 전투력도 가장 강한, 한마디로 힘이 센 나라라고 할 수 있어.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야.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끌고 있고 아주 솔직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라 미국의 힘을 아주 강하게 사용하는 정치를 하고 있어. 힘이 센 친구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겠지?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 동맹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자라는 약속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들 중 하나고. 그럼 이란은 어떤 나라야? 이란은 중동에 있는 석유가 아주 많은 나라야. 석유는 여전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나라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란은 조금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란도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은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란은 완전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종교체계와 선거가 섞인 제한적 민주주의 구조지.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줄게.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지? 이슬람 국가를 이해하려면 이슬람교부터 이해해야 해. 일단 멈추고 이 영상부터 보고 오자. 어때? 영상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 현재 대통령은 페제시키안이란 사람이야.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정부 행정 일체를 관리하고 나라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외교 협상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 아까 말했다시피 이란의 또 다른 대표자인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라는 인물이었어. 37년간 이슬람의 근본주의에 입각해 이란의 철권 통치를 유지하고 있었지. 군을 통제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최종 승인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대통령 등 핵심 정치인 후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권한이 막강해. 근데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했어? 사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0년대부터 두 나라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 산유국인 이란이 석유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영국과 사이가 먼저 나빠지기 시작했고 미국이 영국 편에 서서 이란의 악명 높은 독재자 팔레비 왕의 집권을 도왔어. 친미 성향인 팔레비 왕의 독재에 반발한 이슬람 원리주의자 호메이니의 주도로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 내에서도 통치체제가 변하기 시작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됐지. 이후 경제제재, 군사긴장, 외교 갈등 같은 문제로 미국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특히 이란의 핵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긴장은 점점 고조됐어. 이란은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자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개발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은 핵무기 개발이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를 계속해왔지. 그러다 결국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주거지를 집중 타격하면서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폭사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졌어. 이란은 현재 체제에 지지하는 사람들과 현재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체제 지지층의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고 차기 지도자를 선발하기에 바빠졌어. 반면에 체제의 변화를 기대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 일을 계기로 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보기도 해. 지금 이란은 어떤 상태야? 뉴스에서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매일 전해져. 이런 상황에서는 미사일 공격, 군사긴장, 공항 운영 중단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단순히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서 내전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인 모주타바의 선출이 유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더불어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됐다는 뉴스도 나왔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상당량을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해협이 봉쇄됐다는 것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야. 그럼 미국은 어떤 상태야? 미국은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하메네이의 차남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매우 난감해하고 있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체제 변화 지지층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은 다른 에너지원을 얻을 경로가 많지만 세계적으로 피해보는 많은 나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야. 더불어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을 맹비난하면서 경제 교류 부분에 있어서 협박 아닌 협박도 하는 중이야. 미국 편에 서달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딱 봐도 트럼프가 얼마나 강한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지? 그럼 미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들인지 살펴볼까? 미국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의견이 갈렸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찬성률이 30%도 안 되는 공습을 감행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미국 헌법상 전쟁선언에 관한 의회에 있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공격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해. 또 미국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들이 계속 이어졌던 터라 그런 전쟁 상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보이고 있어. 그리고 이번 전쟁의 전략과 명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해. 이 전쟁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함인 건지 이란 정권을 미국의 호의적인 사람들로 바꾸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강력한 힘을 보여줘서 최강국의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야. 반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입장대로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이 공습이 타당했다고 이야기해.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란뿐 아니라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할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최강대국으로서의 위험을 보여줘야 이란을 포함한 중동의 무장 세력들이 세계 평화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야. 마지막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란과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동맹국으로서 할 만한 공격이었다는 입장이야.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때?
세계 여러 나라도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전쟁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야.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란을 경계하는 세력이 섞여 있어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야. 방금 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본인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제 정치 세력의 균형이 변하기도 해. 서로가 극한 상황이 되면서 내 편인지 적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중동은 세계 석유 공급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생활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석유 공급에 불안감이 생기면 유가 상승을 피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 상승은 당연해지고 물가 전반이 오르는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져. 그래서 멀리 떨어진 나라의 전쟁이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그리고 당연히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진 이상 군사 긴장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란이나 미국뿐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모두 엄청난 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 또한 이 전쟁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였던 핵기술 개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생기면서 미국이 기대했던 바와는 반대로 핵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더 부추기게 될 수도 있어. 사실 이 모든 것은 전쟁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매우 변동될 수 있겠지만 어떤 방향이든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 이 전쟁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줘. 우선 경제적인 영향이 가장 크지.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국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주식시장, 환율이 휘청 흔들리게 되지. 두 번째로는 안보 문제야. 아까도 잠시 북한의 입장을 봤지만 우리는 바로 옆에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이 있어.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큰 경계심을 드러낸 만큼 북한도 이에 대해서 불쾌감을 거름없이 내비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세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문제는 바로 에너지 문제야. 한국은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이야기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7개월 정도의 기름은 이미 확보했다고 안심을 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외교 문제지.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지만 중동 국가들과도 에너지 경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동과 미국의 갈등이 커질 경우에 외교적으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정말 많은 역사와 이해관계가 있지?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어? 오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너희들도 이 전쟁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봐. 지금 이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너희가 사람들 개개인의 아픔, 걱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과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구인 중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넓고 깊은 시각을 갖기를 바래. 내일 뉴스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